Hi everyone, 대상마이맥 아이린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고1 친구들을 위한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영어의 오답률 탑5 문항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해요. 아마 11월 학력평가인데 12월에 치러져서 많은 친구들이 진지하게 안 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한 와중에도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아마 엄청 잘 될 거야. 고2 때 가서도 여러분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전국연합학력평가니까요. 이거 전국적으로 얘들아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되는 거니까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알겠죠? 혹시 해설 강의만 그냥 클릭하고 문제를 안 푼 친구가 있다면 너무 좋은 텍스트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문제 풀고 해설 강의를 또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답률 탑5라고 했는데 궁금하죠?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문항들이 들어있을 거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답률 탑5 순서대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뭔가 좀 애매했지 들으면서 약간 헷갈렸어? 그럼 너도 아마 틀렸을 거야. 오답률 탑5에 듣기가 들어갔습니다. 고1, 2 학력평가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고3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에요. 오답률 상위권에 랭크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오늘 해설할 11번. 이 유형이 더욱이나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오늘 쌤의 해설 강의를 토대로 듣기에서 이 유형은 이런 거구나까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탑4, 4위에 등극한 어법성 판단이고요. 그리고 탑3에 빈칸 추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3점짜리가 아니었어, 얘들아. 그 다음 어휘, 마지막 탑1이 대망의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 빈칸이 상위권에 쭈르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오답률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점에서 마지막 이 시험을 어떻게 아이들이 준비를 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고 실제로 난이도도 올라갔고 이 간극을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이걸 느낄 수 있는 해설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오답률 탑5 문항부터 꼼꼼하게 잘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볼까요? 오답률 탑5 듣기 11번입니다. 여러분, 고1 친구들 중에서는 이 듣기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듣고 맞추는 거죠. 그냥 귀에 들리던데요? 너무 느리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탑5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니야? 왜 이게 탑5였을까? 쌤이 생각을 해봤어. 일단 여러분이 이 유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잘 모른다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와리가리 풀이법 때문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펄럭펄럭이면서 듣기하는 중간 텀에 독해 문제 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중요한 소스를 놓쳐서 이걸 틀렸을 겁니다. 일단 유형 소개부터 해볼게요. 11번 이러한 유형의 듣기를 우리는 간접 말하기라고 합니다. 우리 수능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영어를 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정도고 간접적으로만 말하는 능력을 측정해도 충분한 EFL, 즉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해서 출제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스피킹 시험이 토플처럼 그렇게 다채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접 말하기 형태로 간접적인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간접 말하기 유형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짧다. 쌤, 못 들었는데 끝났어요. 잠깐 핀트 나간 친구들 있잖아. 멘탈이 터졌거나 아니면 배불러가지고 좀 졸려가지고 멍 때렸다가 놓쳤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11번 혹시 여기서 자꾸 오답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대기 타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들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디에 정답의 근거가 있었으며 어떤 선택지로 많이 쏠려갔는지까지 명확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스크립트를 쌤이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성우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Lucas. 루카스야, 너무 축하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I heard you were invited to speak at the National Assembly. 나 들었어. 너 초대받았다며? Speak. 여기서 다 꽂혔을 것 같은데? 너 발표하러 간다며? National Assembly. 여기 어디니 얘들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상식으로 알아놓도록 합시다. National Assembly 국회입니다. 너 국회에서 발표하러 간다며? 너 연설하러 간다며? 라고 축하 인사를 받은 루카스가 이제 뭐라고 말하죠? Thanks, 고마워. It's a real honor. 진짜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영광스럽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카스 말을 잘 들어. The article,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I wrote in the newspaper. 뉴스에다가 글을 썼어. 이 article이 made a strong impression.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에 가서 발표할 정도의 인상을 남긴 어떤 글을 썼나 봐.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말합니다. I'm so proud of you. 어머니인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What did you mostly write about? 너 뭐에 대해서 되게 썼니? 질문 들으셔야죠.
질문 들으셔야죠. 왜? 이 마지막 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잖아. 또는 질문이 아니라 말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맞장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의 의견일 수도 있고 마지막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 간접 말하기인데요. 여기서는 그 앞맥락도 매우 중요해서 쌤이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루카스가 일단 국회에서 발표를 하러 가는데 강력한 인상을 남긴 아티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아티클이 무슨 내용이었는데? 라고 묻는 맥락이었어요. 너 뭐에 대해서 썼어? 그럼 what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썼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썼는지만 찾으면 돼요. 정답은 얘들아 1번이었어. I covered the worrying state of marine life. 여기서 여러분 cover 무슨 뜻이에요? 덮었다예요? 이러면 이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아마 틀렸을 것 같아. cover, 다루다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cover의 뜻, 다루다.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커버할 거야. 오늘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부사까지 전부 다 커버할 거야 라고 쌤도 수업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다루었어. 그리고 뒤에 무엇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The worrying state of marine life. 해양 생태계의, 해양 생명체의 걱정스러운 이거 무슨 뜻이에요? state, 명사일 때? 상태, 그렇지. 걱정스러운 상태를 다루었어. 이게 what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어디로 몰려갔을 것 같아? 혹시 너 2번으로 가지 않았니? 혹시 너 4번으로 가지 않았어? 그렇다면 잘 봐야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2번과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지. 잘 봐야 돼. 먼저 2번. I sent an article. 이거 아티클만 보고 골랐을 거야. 근데 잘 들어야 돼. 듣기는 한 번 듣고 또 들려주는 건 16, 17밖에 없어요. 그쵸? 나는 아티클을 보냈다인데 이미 글을 냈어요. 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biology department. 나는 생물학 부서에다가 보냈어. 땡땡. 틀렸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쓰니까 아티클을 보냈다는 답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4번 선택지도 많이 갔을 텐데 4번은 왜 틀렸을까? I spent lots of time preparing the speech. 여기서 스피크의 초두 효과라고 하죠. 전반부에 어디 꽂힌 친구가 스피크하러 간다고 했어. 그럼 무조건 스피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문제풀이 방법 알려줬었죠? 듣기를 유형 대비를 잘 안 한 친구들이 간접 말하기에서 종종 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마지막 말까지 끌고 오는 플로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짧은 대화지만 이 대화상의 플로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근거를 잡고 마지막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말에서 뭘 제일 잘 들어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의문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문사, 질문의 형태라면 의문사를 잘 들어야 돼요. 얘들아, 여기 4번 의문사에 대한 것 중에 어떤 의문사에 대한 답변으로 어울려? 너 어떻게 했어? 일대라고 어울리지? I spent lots of time. 나는 많은 시간을 준비했어. 라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니까 what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봐줄게요. 3번 선택지, whatever you did, let's not speak about it. 이런 말을 언제 해? 야, 네가 뭘 했든 간에 우리 거기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자. 이건 뭔가 잘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 야, 말도 꺼내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3번은 그냥 광탈입니다. 5번은 어때 얘들아? 또 article이 들어있어. The article was mainly read by students. 내가 쓴 기사가 주로 학생들에게 읽혀졌어. 물론 5번으로 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읽혀졌다. 그럼 후에 대한 답안이지. 그치? 누가 읽었어? 주로 학생들이 읽어. 이것도 어울리지 않잖아. 의문사를 잘 들었다면 5번도 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간접 말하기라는 듣기 유형,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탑5에 든 적이 아니라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듣기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독해 풀다가 듣기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 만약에 간접 말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렇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답률 탑5 11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오답률 탑4 29번 어법성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몇 점짜리? 3점짜리.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29번은 너무나 중요한 과도기 구간이야. 이 구간을 잘 넘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앞부분까지 너무 쉬웠거든. 21번이랑 대입학 좀 어렵지만 여기 앞까지는 뭐 여러분 듣기부터 쭉 막힘없이 빠르게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29번은 3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높은 배점은 3점. 그렇지. 빈칸도 3점. 순서도
3점이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1등급 목표라면 이걸 고1 때, 고2 친구들이 버리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입니다. 선생님이 29번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어디에 아이들이 답을 잘못 골랐을까 그걸 중점적으로 봤거든?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 아, 이 친구들이 어법성 판단 해석을 좀 안 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 혹시 여러분도 해석을 아예 안 하고 풀었다면 그 습관이 고착되면 지금 뜯어 고쳐야 돼. 지금 어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쌤이랑 어떻게 어느 구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어법성 판단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제대로 배워서 고3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고3 문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준비됐어? 29번 좀 어렵기 때문에 쌤이 여기 앞에 말이 길었는데요. 한번 열심히 가보자. 몇몇 나라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have proposed, 제안해 오고 있는데요. tougher guideline, 어떤 것을 제안해 오고 있대? 더 tough, 엄격하고 약간 strict한 거지? 엄격한 guideline, 지침을 제안하고 있대. 뭘 위한 지침이냐면 determining brain that, 뇌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야. 이 사람이 뇌사있냐 아니냐 라는 걸 결정하는 지침이 더 엄격해지고 있대요. when, 언제 특히 그러냐면 transplantation, 이거 뭐야 얘들아? transplantation, 이식하는 거지? 우리 이거 모를까봐 transferring organ to others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는 것을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 이식이 어떤 상황일 때 is가 동사예요. under consideration, 고려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까 말까를 고려하는 뇌사 판정의 과정에서 뇌사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이게 이 글의 소재예요. 뇌사 판정 기준, 일단 소재부터가 어렵습니다. 가볼게. In several European country, 몇몇 미국, 유럽 지역의 나라들에서요.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법률적인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Which specify, 그런데 그것이요. 구체화하고 있대요. that, 이것을. 내용 보자. whole team of doctor, 전체 의사가 예를 들어서 마취과, 신경과, 뭐 어떤 담낭취약과인가요? 되게 다양한 과가 많던데 쌤은 건강해서 병원을 잘 안 가가지고 전문적인 과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의학 전문가들이 계시잖아. 그 전체의 닥터의 팀이 must agree, 동의를 해야만 해. over, 뭐에 대해서? the diagnosis of that, 사망에 대한 진단에 관련해서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한대.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 누구의 경우에? 잠재적인 donor, 기증자, 장기 기증자의 경우에. 잠재적이니까 아직 기증을 안 했잖아요. 모든 닥터가 동의해야 돼. 예를 들어서 뇌 전문하는 의사도 동의해야 되고 심장도 동의해야 되고 폐도 동의하고 간도 동의하고 다 동의를 해야지만 뇌사입니다 라고 판정을 해야 돼. 엄청나게 엄격한 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that은 뭘 물어본 거야? 여기서 that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뭘 물어봤을까? 접속사 that을 물어보고 있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면서 이 that절 전체가 specify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맞나요? 맞죠? 주어가 동의한다 라는 일형식 문형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접속사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뒷문장 물어보는 거예요. 접속사에 밑줄 가 있다,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가기 위해서 다음 문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The reason for,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대한 이유가 주어인 거 먼저 체크하고 for diagnosing brain that, 뇌사를 진단하는 것을 위해서요. In potential organ donor,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의 경우에 주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the reason. 여러분 고3 가서도 똑같은 패턴인데요.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수일치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일치가 뭔가요? 주어랑 동사랑 어순이 딱 고정되어 있는 영어에서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랑 멀리 있을 때를 대비해서 수를 일치시켜 줘야겠죠? 내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세 가지 동사 중에 어떤 동사의 수 일치가 가장 정교한가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중에 뭐야? 비동사가 가장 정교하잖아. am, are, is 형태로. 그래서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주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3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주어 동사 거리가 먼 걸 쌤 제가 어떻게 찾죠? 라고 하면 전치사구 묶는 연습부터 구문 연습부터 차근차근 가주셔야 됩니다. 전치사구 쌤이 지금 다 묶어놨어요. 그럼 진짜 주어가 얘잖아.
donor가 주어가 아니니까 단수로 수일치하는 거. 2번도 통과. 틀린 개념 없죠? No doubt. 의심 없이 to ease public fear. 의심할 바 없이요. release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대중의 공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premature diagnosis. 여러분 premature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좀 고급지게 번역하면 시기상조의야.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그쵸? 시기상조의 진단에 대한 대중들은 공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뇌사자에 대해서.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gan. 뭘 할까봐? 목적 때문에. 장기를 목적으로 분명히 소생 가능성이 있고 살아나실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뇌사입니다 라고 할까봐 그게 약간 두려운 거야. 그럼 장기 이중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잠재적으로도.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좀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2번이 들어있는 문장의 요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려가서 but인데요. But it is questionable 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었어요. 이러한 뭔가 두려움을 공포가 생길 수 있는 걸 완화하는 효과 때문에 엄격한 지침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의문을 품네요. But it is questionable. 약간 의문을 품을 수 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 it은 가주어고 얘를 진주어로 잡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엄격한 필요 요건이 reduce 줄여주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대중의 의심을 여기서 대명사를 잘 잡도록 하자. 엄격한 requirement를 만들어서 대중들이 장기 기준 해마라 이런 의심과 걱정스러움이 있을 텐데 그걸 줄여줄 수 있을지가 questionable 약간 의문스럽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as much as 이거 해석할 수 있어? 뭐뭐만큼이나 라는 뜻의 원급 비교죠. 만이 그럼 뭐랑 뭘 비교하고 있게? 바로 앞문장에 있는 이거 This requirement reduces public suspicion. 그 다음 똑같은 문장의 비교단이에요. They create them. 체크. 그럼 앞에 있는 they는 뭐고 뒤에 있는 them은 뭐야? 이거 해석해야 돼 얘들아. 대명사를 만나면 해석하자. 3번은 대명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해석을 해야지만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 앞에 반드시 누가 있어? 선행하는 명사가 있겠지. 자, 여기서 앞에 있는 they의 선행사는 requirement, 이러한 엄격한 요건이 그리고 뒤에 있는 them을 가리키는 건 뭘 가리키는 것 같아? suspicion, 대중의 의심을 가리키죠.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이러한 엄격한 요건이 대중의 의심을 줄여줄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그 요건이 의심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막 요건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의 의심이 줄어들 것 같아?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면서 좀 더 의심이 증폭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수상한데 저렇게까지 빡세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비리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각각의 가리키는 대상을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오는데 이런 대명사 질문은 하위권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교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야. 쌤 이게 누굴 가리켜요? 이게 뭐예요? 문맥상 3인칭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어법성 판단에서 대명사는 고3까지 가져가야 돼요. 2023 수능 어법의 정답이 이렇게 똑같은 패턴의 제기대명사였습니다. 얘랑 얘랑 같아 달라 얘들아. 다른 대상을 각각 가리키니까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대명사 형태 그냥 3인칭 복수형의 목적격을 쓰는 게 맞습니다. 3번은 통과예요. 그럼 제기대명사 고3까지 쌤 가져간다면서요. 그건 뭔가요? 주어랑 목적어랑 정확하게 같은 대상일 경우에 원래는 목적어가 다른 대상이어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맞거든. 서로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건 차차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대명사 해석이 진짜 중요하구나. 특히 어법성 판단에서는 정말 중요해. 버리면 안 되는 대명사 해석. 만약에 대충 갔던 친구가 있다면 지금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장 빨리 가볼게요. They certainly maintain mistaken belief. 그들은 아마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된 믿음이냐면 diagnosing brain death. 뇌사를 진단하는 것이 주어 is an unreliable process.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문장 볼게. 대절이 뭔지 알았어야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동격이에요.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접속사입니다. 그 뒤에 주어, 그 뒤에 동사. 동사가 하나 이미 나왔어. 또 동사 나올 수 있나? 없죠. 이거 어디 사역동사 있어? 원형부성사를 취할 만한 사역동사? 없어. 그럼 이거 또 들어갈 수 없네.
없애버려. 어떻게 없앨까? 부족한 형용사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lack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꿔주셔야 되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의 출제 포인트는 접속사 뒤에서의 동사 개수였어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라는 아주 중요한 규칙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이걸 많이 어려워합니다. 동사 개수 세는 훈련이 안 된 친구가 있다면 주어 끊고 동사 개수 찾고, 동사가 아니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동사로 바꾸는 연습까지 능동적으로 진행되셔야 돼요. 이게 수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에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준동사의 개념이구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준동사 형태로 현재 분사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5번까지 가볼게요. As a matter of consistency, 일관성의 문제로서 적어도 기준입니다. 장기 기증자의 사망을 진단하는 것을 위한 기준은요. should be exactly, 정확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As for, 누구를 위한 기준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준과. 5번 출제후도 모르는 친구들 잘 봐야 돼. 전치사와 결합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출제 의도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거죠? 잠재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사람들을 위한 기준과 그러한 사람들의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즉각적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하는 것이 여기서 intended 무슨 뜻이에요? 의도되니야 예정되니야? 여기서는 예정되니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intend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의 예정을 내다볼 수 있어서 예정되다의 뜻도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이 사람이 화장할 것이든 아니면 매장 형태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게 판정이 났을 때에 이렇게 화장이나 매장을 하잖아.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한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whom은 전치사와 결합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접속사랑 대명사를 더하는 거야. 그럼 대명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겠지. 선행사를 보면 대명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접속사 대명사 풀어보자. and 뒤에서 for them, 얘를 가리키고 있네. 그쵸? 그럼 뒷문장 보자. 즉각적인 매장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죠. 그들을 위한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사람을, those,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whom이 맞습니다. 목적격에 사람을 선행사로 맞는 형태, whom이 적합한 형태이고요. 이때 또 those, 지시, 대명사, 이거 해석 안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몰라. 그럼 여기를 which로 바꾸고 싶었겠지. which로 바꾸면 안 되는 자리였죠.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9번의 정답은 4번이었는데 3번이랑 5번으로 정말 많이 몰려갔거든? 전형적으로 대명사 해석 안 하는 친구들이 여기로 몰려왔어요.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대명사가 어법성 판단에선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기대명사냐 아니냐 자리에서부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구냐까지 결국 대명사 문제였고 해석을 정확하게 했다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였던 4번 선택지 수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답률 탑3 빈칸 추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탑5 문항 중에서 빈칸은 32번 얘가 유일한데요. 2점짜리였어. 근데 얘들아 이 지문이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런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쌤이 오늘 그걸 다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글의 전개 구조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시와 예시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의 소재가 실험이었죠. 자, 실험에서 나왔던 내용 사진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달의 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았고 두 번째 질문은 치즈에 왜 구멍이 있는가? 스위스 치즈 왜 이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관련 있어 없어? 전혀 무관하지. 이 무관한 질문을 토대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은 얘들아 왜 하는 거야?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실험 결과 파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문제를 보여줄게 얘들아. 빈칸의 위치가 이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습관 들이시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빈칸 문장부터 가볼게요. 연구가 시사합니다. 여기서 suggest 시사하다라고 해석해야겠지?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 무관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갖고 있는 것이 was enough,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무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충분하다, 뭐뭐뭐 하기에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먼저 읽었던 친구들은 본문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정보가 머리에 남아있어야 할까?
무관한 정보를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겠지. 무관한 정보에 접근을 갖는 거랑 빈칸이랑 무슨 상관일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귀납적 추론이라고 했고 결과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찾는 연습 바로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연구에 참가자들이요 요청을 받았대요. 여기서 ask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요청받다라고 많이 쓰입니다. To answer question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이요. 왜 다른 phase 상을 가지고 있어? 원래 수능에서 phase는 여러분 수능 영어에서 단계나 국면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달의 상이라고 각주를 준 단어니까 이거 참고해서 읽었으면 되겠죠. 자, 이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미리 들었대요. 말해짐을 당한 거니까 들었다고 해석해야겠지? Search for the answer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돼. 반면에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은 그렇게 검색 못하게끔 허락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색 가능 불가능으로 비교 집단을 꾸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실험의 연구의 두 번째 파트가 또 있나 봐요. 전반부의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서로 무관한 상황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presented 제시를 받았어요. 뭘? 새로운 세트의 질문을 왜 스위스 치즈는 구멍이 있는가? 라는 전혀 무관한 질문이네? 이어서 읽어볼게. 이러한 질문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빈칸에서 읽었던 거 여기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에 질문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당연히 유추할 수 있지?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참가자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지. 누구랑 비교했을 때? Who hadn't. 접근을 하지 못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전혀 차이가 없잖아.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 거랑 무관하니까 앞에서 알고 있던 정보가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하겠죠. 두 세트의 이 각각의 개별 집단의 참가자들이 아마 평등하게 확신하거나 불확실하겠지. 얼마나 잘 그들이 답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상 보자. 아마 얘네가 확실하고 불확실하겠지.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능력에 관해서 조동사 해석 정확히 잡아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뒤집혀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통념, 우리의 추측, 그걸 뒤집는 구간 but부터 정확하게 보셨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예상이 뒤집혔습니다. Those who use the internet, 인터넷에 먼저 접근을 했던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연구에서 그 사람들이 평가했대요. 자기 스스로를 more knowledgeable, 내가 더 지식이 많지. 누구보다? 그렇게 접근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럼 이 표현이 뭐의 표현이야? 자신감의 표현이죠. 나는 그렇게 질문에 답변을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Even 어떤 상황에서 about question they hadn't searched online for. 질문을 찾지 못했던,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조차도요.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후반부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둘 다 지금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야. 근데 무관한 정보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늘어났지? 자신감이 늘어났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빈칸이 여기까지 정확하게 읽었다면 너무 2번이 정답인데 여러분이 어디로 끌려갔을까? 얘들아, 정말 많은 친구들이 5번으로 갔다? 왜 그런 것 같아, 얘들아? 이 전형적인 현상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 여러분이 귀납적 추론을 어려워해서 그래요. 예시와 예시를 종합해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마지막 주제에 뿅 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지. 그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마지막에 봤던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를 찍는 경우가 있어. 그럼 큰일 나, 얘들아. 5번 침착하게 시간을 갖고 해석해보면 전혀 무관해. 한번 읽어볼게. Motivate them to pursue in-depth knowledge.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게끔 만들었어? 아니죠. 그냥 나는 답변할 수 있어. 라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거지. 더 깊이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뭘 더 지식을 찾으러 간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단어 하나에 꽂히면 정말 큰일 나는 게 빈칸 추론이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좀 애매한 게 있다면 빈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빈칸에서 내가 찾아야 될 정보가 뭐지? 이게 포인트이지 봤던 내용을 조합해서 빈칸 안에 아무거나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5번이 안 되는 근거, 이 knowledgeable 그 단어 때문에 여기로 꽂힌 친구가 있다면 꼭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2번,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적인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쌤, 지적인 자신감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그래서 안 골랐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머지 거 다 지금 제거할 만한 속어의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1번 선택지는 judgment 때문에
틀렸고요. 뭔가 평가하지 않았죠. 3번 선택지는 평가를 했는데 스킬을 평가한 게 아니죠. 저지먼트 스킬이 아니죠. 그리고 3번 선택지는 챌린징한 시츄에이션 이거 아니죠. 어려움을 주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4번은 콜라보레이션 전혀 아니었죠. 무관한 선택지를 다 소거하고 마지막 5번도 무관한 선택지라서 소거하고 나면 남는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라도 시험 실전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소거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해설을 들을 때 왜 2번이 맞는지 한 번 더 보여주자면 쌤이 방금 조동사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 답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봤다라고 했잖아. 자기 스스로는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지적인 자신감을 높게 산 거죠. 이게 약간 펌프질이 되어서 지적인 자신감이 증대되었다. 라는 내용의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거까지 너무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32번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할게요. 다음 오답률 탑2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데요. 42번 어휘입니다. 문맥상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원래는 41번 맞추면 무조건 맞춰줘야 돼. 왜? 41, 42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어떻게 푸는 거게? 그거부터 좀 알려줄게. 이 어휘 문제는 30번에 하나 나오고 42번에 하나 나오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오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고난도 문항에 속합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출제 원리를 알아야겠죠. 두 지문을 1지문 2문항으로 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항상 두 개가 같이 출제가 되겠지. 제목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대의를 찾아야 돼. 글의 큰 줄기를 찾아야겠죠? 그 줄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를 빼낼 텐데 가지가 5개야. 5개의 가지는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돼? 줄기랑 관련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줄기를 잡았다면 제목은 당연히 맞출 거고 어휘도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쌤이 인정하니까 꼼꼼하게 설명해 줄게요. 혹시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거 반이어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4번 갔던 것 같아. 왜냐면 4번으로 간 친구가 진짜 많았거든. 쌤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두 개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부터 문제풀이 방법부터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전반부터 어려우니까 긴장해 얘들아. 가보자. A ball thrown into the air. 공기 중에 던져진 공은요. acted upon. 행동을 합니다. By the initial force. 초기의 힘에 의해서요. Given it. 여기에 주어진. 공을 던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힘이 첫 번째 힘입니다. 그리고 persisting as inertia movement. 움직임인데 관성의 표현이 나오고 있죠? 관성. 움직임의 관성을 지속하면서요. 그리고 뭐 하면서요? tending to carry it. 이것을 똑같이 직선으로 쭉 가게끔 하는 힘이 또 있대요. 두 번째 힘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중력의 힘에 의해서 라는 게 나옵니다. 지속적인 중력의 끌어당김. 이것도 힘이죠? 어디로 끌어당겨? 밑에 붙어있도록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나서 resistance of the air, 공기 저항까지 총 3개의 힘이 나왔습니다. 관성적인 던지는 힘과 중력의 힘과 공기에 저항하는 힘까지 이 3개의 힘이요. 이것의 움직임. 이것은 움직입니다. 그에 따라서요. 이 3가지의 힘에 따라서 던졌을 때 공이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잖아. 이게 이 3가지 힘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에 따라서 in a curved path, 곡선의 길로. Now, the path, 그 곡선의 형태의 공이 가는 경로를 말하죠. Does not represent,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The work of any particular force. 너무 중요한 단어 체크. 특정한 딱 하나의 힘의 작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래요. 특정한 딱 하나의 힘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얘는 뭘까? but이겠죠. 여기서 세미콜론은 but의 뜻이야. A가 아니라 B가 맞대. 그럼 이 내용이 주제인 것 같은데. There is simpl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ary forces mentioned. 앞에서 언급된 3개의 가장 기본적인 힘의 콤비네이션의 결과물이 이 포물선이다. 맞는 내용이야? 맞죠. 그래서 곡선의 포물선 A 맞고 B가 주제문의 위치였습니다. 서로 컴비네이션 된 결과물이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고 했지.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고 했어. 그 다음 but in real sense. 근데 실제로요. There is something in the total action. 전체 액션이라는 표현 또 나오고 있네? 그치? Beside the isolated action of three forces. 3개의 개별적인 액션 외에 전체적인 힘 안에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체적인 힘 안에서 무언가가 결과물로 나오는 거다. 개별적인 힘에서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their joint action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쌤이 지금 대걸어 친 것들 다 글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죠. total action, joint action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였어요. 뭐야?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 전체 힘의 움직임의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in, 그 다음 문장 in the same way. 똑같은 예시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주제가 반복돼야 돼. 똑같은 주제의 줄기가 쭉 끝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When two or more human individual, 두 명이나 그 이상의 개인이 together, 같이 모였어요. 두 명이나 이상이니까 또 combination 되는지 봐야겠죠? Their mutual relationship, 그들의 상호 관계와 그들의 배치인 거죠. 그룹 안으로의 배치는 바로 것이다. 어떤 것이야, 얘들아? Total action, 이게 나와야겠죠? Something in total action. Something, their joint action. 같이 결합되는 거. 근데 뒤에가 해석이 너무 어려웠어. 가보자. Which should not be concealed. 숨길 수는 없어. 여러분, 숨겨지지 않아. 무슨 뜻이야? 너무 티난다는 거지? 여기 너무 티난다고 한번 해석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confine our attention to each individual separately. 해석 잘해보자. 우리가 국한시킨다면 우리의 집중을 각각의 개인에게 separately, 개별적으로 집중을 한 명 한 명만 포커스를 둔다면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아니면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여기 컨실드가 되면 너무 두드러진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 만약에 우리가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본다면 전체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숨길 수가 없어. 너무 티가 난데 주제와 정반대지. 개별적으로 본다면 드러나지 않을 거야. 왜? 전체의 결과물이니까 이 개별을 합치는 게 이 글의 주제인데 얘는 만약 개별적으로 본다면 숨길 수가 없어. 너무 티나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conceal을 X 치시고 revealed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제 앞에 not이 붙었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죠. not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밑줄 친 어휘 앞에 not은 그 뒤에 주제와 똑같은 말을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덧셈하면 플러스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덧셈하면 뭘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죠. 이 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겨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드러낼 수 없다. 즉, 개별적인 것들은 티가 안 난다. 결과물의 종합체가 아니다. 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We will, C를 고르셨어야 돼요. 이해돼? 일단 이 문장 자체에서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정어 처리를 했어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if절의 내용이 separately, 주제와 반대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야 돼. 그리고 나서 C를 판단했어야 돼. 구문 실력이 아주 탄탄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증하듯이 얘가 탑 2였잖아. 어려웠던 근거, not과 if절에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의 해석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것도 이어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The significant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룹 behavior. 여러분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룹의 행동은 다 결과물이다라고 했어. 다 합쳐진 것의 결과물. 이것의 중요성은 아주 크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개별적으로 있을 때야? 같이 있을 때야? 한번 볼까? In the case of human being. 인간이라는 존재의 경우에서래. 올라간다고 했는데 끝까지 읽어볼게요. By the fact. 사실에 의해서. 몇몇의 그런 경향성이 to action of individual, 개인의 행동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경향성이 related,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 무슨 말이야? 독단적이야? 아니면 의존적이야? 의존적이죠.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아주 definitely, 분명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연결성의 중요도가 올라가겠죠. separately는 이 글의 반대였으니까 D는 정답이 맞습니다. group behavior의 중요성이 올라간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could not be arose,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except, 그것 외에는, 뭐 외에는? 다른 사람 외에는 acting as a stimuli, 뭐로서 작용하는? 자극으로서 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없고는 그런 똑같은 행동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말 무슨 말인 것 같아 얘들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다른 또 어떤 행동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종합적으로 같이 모였을 때 그쵸? 컨비네이션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행동의 결과다. 즉 그룹 비헤이비어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스카 왜 가는 거야?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게 되잖아. 혼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하고 있으면 같이 하잖아. 친구들이 욕을 전혀 안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들만 있어. 그럼 그런 친구들 다 말 예쁘게 한다? 그룹 비헤이비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한 명이 모여서 같이 결과물로 내놓는 게 예쁜 말쓰기. 스카에서 열심히 공부하기 이런 건 얼마나 예뻐. 그쵸? 그래서 얘는 increase, 올라간다가 맞는 예시가 되겠고요.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을 전반부로 끌었는데 이 운동의 법칙이 인간 행동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이어서 가볼게.
an individual 이제 대립할 거야. 어떻게요? isolation으로요. 이렇게 그룹 behavior인 개인과 고립되어 있는 개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would not reveal. 이거 거의 뭐 힌트 아니었어? C를 판별하기 위한 힌트였습니다. 아마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혼자 있는 친구, 고립 속에서 완전한 고립 안에 있는 개인은 그들의 경쟁적인 그런 경향도 안 드러낼 거고요. 그들의 tendency toward opposite sex, 반대의 성별에 대한 어떤 경향성도 안 보일 거고요. 이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친구 중에 뭐 남미세, 여미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말이던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경향성도 안 보일 거고요. 그리고 their protective tendency toward children. 자녀를 많이 보호하는 사람도 있고 방목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그러한 어떤 획일적인 경향성이 안 보일 거라는 거죠. 누구의 경우에는? isolation의 경우에는 반대 예시니까 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서 이게 보여주는 결과,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를 전반부에서 못 찾았다면 마지막에 있는 주제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가보자. 이것이 보여준대요. Trait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의 속성은 do not fully appear.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부정어 처리. Until individual i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other individual. 언제까지는 발현되지 않는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 안에, 즉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발현이 안 된다. 너네 이거 해서 어려워하지? 다시,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계와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발현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잖아. 살짝의 이중부정 느낌이죠?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종합된 것의 결과물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전반부의 운동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쌤도 물리 너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웠을 것 같아. 좀 삥삥 돌려가는 거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 물리학 너무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주제를 못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주제라도 활용을 해야 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종합해서라도 하나의 주제를 도출한 다음 제목도 풀고 어휘도 푸는 거예요. 쌤이 처음부터 말했지만 41번을 맞췄다면 42를 맞추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근데 얘는 이례적으로 C가 들어있는 문장의 구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정어 처리랑 if 처리, 정확하게 해서 문제 푸는 연습. 결국에는 구문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구나. 정확한 독해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있다면 정확하게 끊어읽기 연습부터 차근차근 하는 이번 겨울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2번 어려웠을 텐데 해설이 충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대망의 오답률 탑 1 여기까지 보셨다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 삽입이 점점 여러분의 전략을 요하는 아주 고난도 문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몰려간 선택지가 딱 있어요. 어디야? 너희 4번 같지? 그치? 4번 간 친구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전략을 가지고서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고1 문제는 솔직히 통해 얘들아. 그냥 독해력으로 할 수 있어.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렵지 않거든. 근데 고2, 고3 문제 풀어보면 장난 없어 얘들아. 한국어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글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전략을 먼저 쉬운 집에서 연습해 놓으면 어려운 집에서 그대로 똑같은 힌트를 활용해서 똑같은 단서를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대응 능력이 갖춰질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38번. 얘는 2점짜리였어요, 얘들아. 3점이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볼 텐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박스를 먼저 샅샅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쭉 읽다가 단절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생각하고 내려가는 것도 매우 좋아요. 우리 여기서 leave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떠나다야? 남겨놓다야? 남겨놓다인데 leave aside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차치하다라고 하죠. 교육청 해설에 아예 차치하다라고 줬어요. 얘를 옆으로 제쳐두고 라서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제쳐준다는 말을 언제 써? 얘는 말고 다른 거 얘기할 때 쓰지 않아? 그쵸? 약간의 흐름이 뒤바뀌는 구간이 문장 삽입 여기 박스의 위치였어요. 오케이? 흐름이 뒤바뀌는 구간을 찾았어야 돼요. leave aside 힌트를 삼아서 읽어볼게. That strategy. 그럼 that을 가리키는 전략이 바로 앞에 있었겠네. 그치? 그러한 전략의 기여를 하나의 어떤 한 기여를 옆에 남겨두고 나서도 뒷내용 보자. The danger.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마이너스 내용이 이어지나 봐. 그럼 앞에는 긍정인가 봐. 여기까지 생각하고 내려갔어야 돼. 오케이? The danger of creating more uniform crops. 여러분 교복 작물이에요? 획일적인 작물이에요? 획일적인이죠? 어휘 잘 보시고요. 너무 획일적인 작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의 위험입니다. 단일 종의 생산의 위험이에요. 생물학적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것의 위험은 이겁니다.
They are more at risk, 위험에 처한다는 거. When it comes to disaster. 언제요? 재앙이 있을 때요. 여기서부터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재앙 예시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일단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전환점인 것을 leaving aside라는 이 분사구문 형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쭉 읽으면서 어디서 뒤바뀌지? 그걸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잘 따라와야 돼. The decline of the diversity of our food. 우리의 음식들의 다양성에서의 감소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절차다. 인간이 자초의 일이다. 가장 큰 작물의 그런 다양성의 감소 손실은 came in the decade. 10년 정도에 걸쳐서 왔습니다. That follow 10여 년간 수십여 년간이겠죠. decade니까. World War,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거의 뭐 초토화가 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뭔가 생물학적 다양성, 즉 작물 생산에서의 다양성이 확 감소했대. 왜인지 보자. In an attempt to save millions from extreme hunger. 원인이 나오고 있네. 뭐에 대한 원인이야? 왜 갑자기 다양성이 감소했지? 너무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하려는 시도로서 작물의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요. found way, 방법을 찾게 됐거든요. produce a grain such as rice and wheat on an enormous scale. 엄청난 규모로 그 주식인 작물인 rice, 쌀과 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이 대량 생산은 뭐와 같아요, 얘들아? 앞에 있는 다양성의 손실을 기여하게 된 이유와도 같은 거죠.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And 그리고니까 그냥 순하게 연결되는 순접입니다. 가보자. Thousand of traditional variety. 그 전통적인 variety. 품종이라고 해석해야겠지? 전통적인 그 다양한 품종의 수천 개의 다양한 품종은 대체되었대요. 누구 덕분에? 이 과학자의 개발 덕분에 대체되었대. Small number of new라고 했죠? 누가 개발했어?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그 super productive one. 엄청나게 생산력이 좋은 새로운 작물의 형태로.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거지? 단일 작물의 대량 생산이 발생한 거지. 그 다음 내려가. The strategy. 이러한 전략은 이거 전략인 거 맞아? 이 전략 바로 앞에 있는 that strategy 아니야? 아니죠. 우리 언제 that을 붙여? 얘가 언급되고 그 다음부터 붙이는 거야. 맞지? 이러한 전략은 뭘 가리켜? 단일 작물이고 주식인 그러한 식물들을 주식인 작물을 더 많이 기르는 거. 이 전략은 spectacularly well, 엄청나게 잘 작동이 됐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 후에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어서 이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일 작물의 대량 생산 잘 먹혔대요. 그 다음 내려서 at least to begin with. 적어도 처음에는 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잘 먹혔어요. 그 다음 봐봐. 너희 4번 가고 싶지? Because of it. 적어도 처음에는 잘 먹혔어요. 바로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이 문장 읽고서 판단해보자. 이것 때문에.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전략, 단수겠죠? 얘가 아니라면 앞에 있는 전략이겠죠? 이것은 grain production triple. 작물의 생산이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etween 1970 and 2020 이때 1970년 그리고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의 인구는요 2배가 되었어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 긍정이잖아 얘들아. 그쵸? 초반에는 괜찮았어에 대한 근거가 바로 다음 문장이야 얘들아. At least to begin with. 처음에는 괜찮았어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뭔가 단절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흐름이 뒤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5번을 몰랐다고 치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보자. 5번 이거 몰랐다고 치고 그 다음 문장 읽어봐. Specifically,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의 음식의 체계는 depends on just a narrow selection of plant. 아주 적은 몇 가지의 selection, 선택된 작물들의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이 greater chance of not being able to 라고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지? not being able to, 가능하지 않을 거래. survive disease, 질병으로부터, 해충으로부터, 극단적인 기후변화로부터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다.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나왔네. 생물학적 다양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대응이 안 돼. 이런 극단적인 재앙들의 상황에 나열되었다. 그거 어디 있어? 여기 있죠. disaster. 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던 거예요. 알겠지? 생각보다 쌤이랑 푸니까 잘 풀리죠? 여러분 이때 전략이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너무 필요했어요. 문장 삽입이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한 번 더 전략 보여줄 테니까 다음번에 문제 풀 때도 꼭 적용시켜 보세요. 문삽의 전략, 먼저 여기 박스를 읽으면서 힌트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합시다. Leaving aside 같은 분사구문 잘 봐주시고요. 의미 해석하고 that strategy 이런 지시 표현은 앞에 뭔가가 언급돼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얘를 찾았을 때 여기 3번에 있다라고 4번에 넣었으면 안 됐었다. 왜? 우리는 얘를 먼저 읽고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히는 흐름 전환점이라는 걸 알고서 내려갔을 테니까 흐름이 4번에서 뒤집히지 못했어요. 4번 문장은 뭐야? 3번에 대한 근거였었고 5번에서 흐름이 뒤집혔었죠. 그리고 마지막 꼬리 잡기 한 번만 연습할게. disaster 이렇게 끝났지? 그 disaster에 대한 예시가 마지막 5번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살펴보는 유형이 문장 삽입이에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무 전략 없이 그냥 풀면 되지 뭐 했던 친구들, 쌤도 가르치는 학생들 보니까 빈칸 잘해, 어휘 잘해, 다 잘해. 근데 문삽에서 계속 틀린 친구가 있어. 문장 삽입 하나 계속 틀려. 순서 계속 틀려. 그런 친구들은 본인의 독해력을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독해에만 의존하지 말고, 즉 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답률 탑 1 가장 어려웠던 문장 삽입 해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영어도 점점점 어려워지죠? 많은 친구들이 우리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범위가 좀 있는데 영어는 그런 범위가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이 이만큼 되어 있겠지? 구문은 이 정도가 쌓여 있겠지? 라고 해서 어려운 구문도 등장하고 내용도 점점 수상성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영어 놓지 마시고 꾸준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줄 쌤이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리드미컬이라는 주간지로 꾸준한 학습을 이끌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명학 쌤의 핫한 주간지죠. 고2 친구들이라면 볼륨 2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계속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지문에서 연습해 보시는 거 아주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학력평가 기출을 잘 안 했다. 내신 대비하느라 급급해가지고 학교 부교재 처리하느라 교과서 암기하느라 학력평가 기출에 대한 게 전혀 없다 하는 친구들은 기출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 공부를 아예 몰입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학력평가 기출 내신용 강의로 나온 플래시업도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구문과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학평 기출은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지문 중에서 전체 5개년 중에서 가장 최우수 문항만 꼽아서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휘는 어떻게 하는지 한 방에 끝내고 싶다. 그리고 좀 컴팩트하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메이크업 강좌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곧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웨이크업 문법인데요. 해석을 하기 위한 기반도 매우 중요하지만 겨울방학 동안에 이 문법 한 번쯤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2학년 내신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2학년 돼서도 여러분 중간기말 4번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에 그 범위가 있다면 여러분이 딱 체감되는 그 범위가 있다면 문법이에요. 고1 교과서의 문법과 고2 교과서의 문법은 상상을 초월하게 껑충 뛰는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1, 2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핵심 문법 포인트를 압축 정리하는 웨이크업 문법 강좌, 여러분이 문법에 눈을 뜨게 만드는 강좌도 2월 중에 여러분이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개강을 하니까 그때 컴팩트하게 딱 듣고 학기를 들어가면 모든 문법이 이제 술술 풀리는 마법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영어 놓지 마시고요. 절대평가니까 무시하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1등급 어느 순간에 다다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학습법 안내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고1 친구들 1년 동안 고등학교 적응하면서 모의고사까지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모의고사 11월 영어 해설 강의 마무리할게요. 안녕!